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는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로 새롭게 힘을 내고 있는 충청권 각 지역에서 현장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특집 뉴스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세종시대를 여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건립방안 등 준비한 소식 전해드린 뒤 잠시 후 최원철 공주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세종시에 국회를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립하는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오늘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은 물론 언론사도 한 단지에 들어서고 세계적인 명품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설계는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가 이전할 상임위의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여전히 행정수도 완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신축하는 국회와 대통령 제2집무실, 취재를 위한 언론시설은 한데 묶어 조성하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올 상반기 전체 건립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국제 공모 방식으로 설계작을 선정합니다. 설계 기간만 15개월로 설계는 오는 2025년 2월 공개되는데 세종시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는 건축물로 만들 계획입니다. 단순히 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이라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하나의 국가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착공에 들어가 대통령 집무실은 2027년, 국회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세종 국회의사당에 배치할 상임위원회와 부속기관, 부대시설 등 이전 규모를 확장하지 않은 게 변수입니다. 여야 간 이전 대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상반기까지 공전을 거듭한다면 총 사업비를 산출할 수 없어 재정 당국과 협의가 불가능해 하반기 설계 공모부터 올스톱됩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장이 나서 정당 간 조율을 마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이전 규모를 담은 국회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서 국회 규칙을 조속히 제정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위원회가 이전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 차질 없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미디어 산업을 견인해 세종시 미래 먹을거리로 기대되는 미디어타운은 국회 인근에 들어섭니다.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e스포츠 등 미디어 산업을 직접 한다는 구성으로 이를 견인할 대형 방송사와 언론사를 유치할 방침입니다. 올 6월 전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연말에는 토지 공급 등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실질적 행정 수도로 도약시키는 여정이 이제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토의 중심인 충청권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외에도 충청권의 초광역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균형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충청권 4개 시도가 회의를 열고 1시간 생활권 건설에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 등 충청권의 교통망 확충이 눈에 띕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균형 발전과 충청권 동반 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충청권 거점 도시 간 1시간 생활권 마련입니다. 대전에서 세종 충남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올 상반기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추진하고 경부선 철도와도 연계합니다. 특히 최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에도 도입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우리 행정 수도와 우리 충청의 여러 거점 도시들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수도권 등 여러 경제 권역들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현재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일부 구간이 중복돼 수유예측 재조사 중인데 올해 착공이 목표입니다. 논산에서 가수원 호남선철도 고속화 사업도 이달 중 기본 계획에 착수합니다. 이와 함께 홍성에서 당진, 합덕에서 경기도 화성을 잇는 서해복선 전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도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됩니다.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겪고 있는 서해대교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서 충청을 잇는 당진에서 광명 민자고속도로도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조치도 앞당겨집니다. 세종시는 정부의 KTX 세종역 설치를 건의하며
충청권 주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TX 역사를 통해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가 환승이 또 가능하게 되고요. 충청권을 거미줄처럼 연결한다면 메가시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성공하고 특히 올 상반기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이 나오고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연내 이전이 가능한 기간부터 지방으로 옮기는 만큼 그동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됐던 대전 충남에도 혜택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전에 혁신도시가 지정된 곳과 또 후발에 이렇게 혁신도시가 지정된 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충청권 4개 시도가 유치한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대전역 주변을 개발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역에도 반도체 등을 기반으로 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성장 거점도 마련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정부 청사가 위치한 세종시 신도시와 충남도청이 입주한 내포 신도시를 잇는 광역도로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세종시의 북측 관문인 정안 IC에서 내포 신도시에 이르는 9.9km 구간에 대해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안 IC와 내포 신도시 노선 건설은 지난 2020년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됐던 사업으로 준공될 경우 현재 50분대인 소요 시간이 20분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주시가 최근 580억 원 규모의 환경부 통합 하천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수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시내를 관통하는 금강과 정안천에 대한 대대적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친환경 수변 공간을 조성하면서 썰렁했던 공주시 하천변이 지역의 문화관광 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공주시 신도심과 원도심을 가르는 신관동 금강변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변변한 하천 정비 사업이 벌어지지 않아 천변은 수풀이 우거진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최근 580억 원 규모의 환경부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이곳에 수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환경부가 실시한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은 급속한 도시화로 훼손된 하천을 새롭게 정비해 친환경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는 지역 수건 사업입니다. 충문스러운 공간을 정화를 해서 그 시민들의 그 휴식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 탈바꿈을 시켜준다면 시민들이 바라는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마 금강나래로 명칭됐는데 신관동 일대 금강과 정안천을 중심으로 착수해 약 14.5km 구간에 금강권역의 수변 문화 관광 콘텐츠가 배치됩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금강 신관공원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2032년까지 10년간 추진되며 총 7.2km 부분 구간에는 이치수 사업을 비롯해 생태습지 등 4곳을 조성하고 신관 수변문화지구 등 2곳에 대한 친수 사업도 진행됩니다. 친수 사업은 쌍신 생태체험지구와 신관 수변문화지구, 정안 생태나래지구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벌어질 예정입니다. 백제문화광장과 워터프론트, 문화플랫폼, 상징공간, 생태체험공간 등 신구도심을 아우르는 중심 권역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제방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금강수변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 및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 발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주시 인구의 57%가 밀집한 금강 주변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해소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앞서 공주 금강과 전안천 주변이 통합하천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수변문화관광 사업이 시작된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역사 문화의 도시인 공주에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밤의 고장답게 제6회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사흘간 이곳 공주아트센터 고마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최원철 공주시장 모시고 공주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군밤 축제, 또 새해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겨울공주 군밤 축제가 이제 3년 만에 비대면으로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이 공주 하면은 이 속이 꽉 찬 알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번 축제의 특징 그리고 또 대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밤은 공주밤입니다. 이러한 공주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직접 현장에서 판매도 하고 또 밤 생산 농가와 밤 관련 사업자들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긴 뜰망을 활용해서 직접 화로에 밤을 구워 먹는 대형 화로 군밤 체험이 있고요. 알밤을 활용한 브런치 경연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공주의 브랜드인 알밤 한우와 밤을 그릴에 구워 먹는 그릴 존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알밤 막걸리, 또 알밤 소주를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 연인들이 함께 오시면은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군밤 말씀하시니까 저도 막 군침이 도는데요. 이번 군밤 축제가 공주 지역에 있는 많은 밤 재배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와 더불어서 공주 밤 산업 육성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주 밤 생산량은 연 한 7천여 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번 축제에 소비될 양은 한 70여 톤 정도로 액수는 한 6억여 원 정도의 소득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공주시에서는 작년 10월경에 공주 알밤 센터를 개소를 해서 전시와 홍보 또 판매까지 그런 센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공주시에 밤 연구팀과 유통팀이 있어서 품종 개량, 또 생산, 유통, 판매, 또 동남아,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좀 구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 환경부 공모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 공주 일대 금강변이 이제 화려한 수변 관광지로 이제 변모할 것 같은데 이 공주하면은 뭐 공산성도 있고 또 무령왕릉도 있고 역사 문화 자원들이 가장 풍부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 문화관광도시 공주의 비전 어떻게 보십니까? 공주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붕 없는 박물관 도시입니다. 3만 년 전에 석장리 구석기 유적을 비롯해서 백제 시대의 무령왕릉과 왕릉원, 또 조선 시대의 충청 가명, 근대사의 동학의 아픔을 갖고 있는 우금치전적지, 또 천주교 성지인 황새바위, 뭐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혜의 자연 환경인 금강과 계룡산, 마곡사 등 우리가 갖고 있는 공주시만의 특성화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을 해서 대표적인 중부권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에는 대백제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년의 백제문화제의 2~3배 규모로 지금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공주시가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데 최근 정부로부터 인구 대응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공주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있을까요? 인구 문제는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먼저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서 창업 창농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전입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현재 공주에 계시는 공주 시민들이 유출이 안 되도록 또 문화적인 또 복지적인 또 여러 가지 정주 여건 등 뭐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온누리 시민제도를 활용을 해서 온라인상에서 우리 공주시와 연결되는 여러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2023년 이 개묘년 새해가 밝은 지 오늘로 딱 5일째입니다. 이 시장님께서 새해 비전, 공주시의 새해 비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시의 시정 화두를 성화도약이라고 정했습니다. 같이 화합해서 공주 시민과 공주시의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앞으로 박차고 나가자 하는 이런 의미로 성화도약이라고 정했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 또 중부권 실질적인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시장님 오늘 해주신 말씀처럼 이 공주시를 대표하는 알밤처럼 이게 속이 꽉 찬 그런 시정을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25곳을 18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한 데 대해 노조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충남도 산하기관 노조협의회는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산하기관 통폐합은 미리 짜놓은 결론에 맞춘 일방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통폐합 발표에 앞서 이해 당사자인 도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 대단히 부족했고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조직의 혼란과 공공서비스 지연, 경제적 손실 등은 제시되지도 않았다며 충남도는 일방적인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8년 이후 산하 공공기관이 5곳 늘고 출연금 지원 규모도 39%, 인력도 37%로 증가했다며 통폐합 추진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해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의 공문서 위조 논란과 관련해 당시 위법성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 군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재난지원금이 일반 회계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이루어졌고 군의회의 만장일치로 예산이 수립됐다며 모두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리 서명 의혹도 해당 위원에게서 동의한다는 확답을 받은 만큼 위 변조와는 무관한 일이라면서 고발자 측이 작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태안군을 흔들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주권찾기 시민 모임은 지방선거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대리 서명 등 공문서를 위조한 의혹이 있다며 가세로 군수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